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사법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한 3년쯤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사법부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뭐 법률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상당히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역사적 맥락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그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후로 간간히 이 사법 시스템,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를 안 고치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쓴 이 성취의 중모형 책에도 사법제도에 대해서 아주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한 2회차에 걸쳐서 사법부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거는 사법부가 아니다. 이거는 범죄 집단이지. 이걸 어떻게 사법부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분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는 거고요. 이 사달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 전공 분야인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한다는 점,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을 모르는 법률가들이 또 알지라도 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 기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빼고요. 뭐 정치는 모든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정치 빼고 정치가 아주 핵심이죠. 그 정치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정치야말로 한 나라를 바로잡고 올바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기업에서 일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인사조직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 국가도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조직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행정학도 인사조직론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불철주야 이 분야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 기능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교육이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한 사회를 교육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중요하고 대학 교육이 중요한 만큼이나 초중등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끌고 가면서 그것을 최후로 뒷받침해주는, 말하자면 선과 악을 분별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기능이 사법이거든요. 사법 시스템이에요. 사법 시스템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회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교육도 죽고 언론도 죽고 종교도 죽고 정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최후의 보루죠. 한국은행이 최후의 보루거든요. 뭐의 최후의 보루입니까? 뭐의 금융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 그것이 사법 시스템이고 법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죽었죠. 심각하죠.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의 사법 체계가, 우리의 법원이 죽었다는 겁니다. 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OECD 21년도 작년 거죠. 아직 그 금년 거는 안 나왔으니까 작년 거를 보면은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가 어떻게 됐느냐.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놨습니다. 36개국, 그러니까 지금은 38개국이죠. 그 OECD 가입국이. 근데 36개국 통계 중에서 한국의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는 34위로서 22%입니다. 신뢰도가 22%예요. 탑 10 국가들을 봅시다. 노르웨이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노르웨이는 91%예요.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노르웨이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야 뭐 한 6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독일, 뉴질랜드, 이게 탑 10 국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어떤 패러다임을 쓰는 나라들입니까? 이 나라들이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하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게르만 패러다임을 쓰는 나라예요. 한결같이 게르만 패러다임을 쓰는 나라들입니다. 독일이 인구가 8,600만, 8,500만 정도 되죠. 그런데 70%예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뭐 한다고요? 법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하면 그걸 따른다는 거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룩셈부르크는 뭐 빼고요. 조그만 나라니까. 스웨덴이 그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나요? 뭐 어느 정도 제 감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제일 많죠. 1,700만 정도 됩니다. 네덜란드 1,600만이니까 700만 정도 될 거고, 오스트리아가 800 몇십만 되고, 핀란드는 뭐 한 500만, 스위스도 오스트리아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한 800 몇십만 될 겁니다. 네덜란드도 뭐 한 500만 정도, 노르웨이도 뭐 그저 그렇고요. 노르웨이도 한 500만, 핀란드와 비슷비슷하고요. 예, 뉴질랜드도 500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 그렇죠. 1,000만이 넘는 나라가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그렇습니다. 독일은 8,500만 정도의 인구로부터 압도적인 적을 받죠. 근데 우리는 멕시코보다도 못해요. 콜롬비아보다도 못합니다. OECD 국가가 아닌 국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 이렇게 막대기 있는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가 거기도 압도적으로 그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적 신뢰도가 있죠. 인디아 같습니다. 맨 제일 높은 게 인디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CRI가 코스타리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코스타리카도 이렇게 높아요. 코스타리카가 중미에 있는 국가죠. 그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못합니다. 법원의 신뢰도가 러시아보다 못해요. 루마니아보다도 못하고요. 브라질보다도 못하고요.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ZRF가 어느 나라가? 이게 아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 같습니다.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2010년에는 32%였는데 2020년에는 22%로 추락했습니다. 내가 왜 김명수에 대해서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당신은 뭔데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느냐? 지금 대법관들은 뭔데 대법관인 쫙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한 판결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할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담하죠? 우리가 무슨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요?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법원이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 나라의 선과 악, 그 나라의 그 진실과 거짓, 이런 것을 분별해내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이 꼴이 됐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그 인사조직론을 가르치면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분권화입니다. 분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꼴이 됐어요. 분권화의 개념을 법률가들이 잘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분권화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꼴이 됐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